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엔캠 들어와 있네요. 82,000원에 또 3%의 보유 비중,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시각 엔캠 85,8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1%가량 상승하고 있네요. 급등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책 관련해서 최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정책 관련주라니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대부분의 낙폭가 종목들이 잠깐 반등 주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얘도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2,000원에 사셨으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잠깐 이중바닥형, 그러니까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추세대를 넘질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직 넘질 못하고 저항대 걸리고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낙폭가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왜냐면 10만 원 돌파가 이전에 저점에 깨졌던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뭐 지금 장 분위기가 뭐 됐다 좋아지면 이것도 돌파하고 막 세게 가겠지만 아직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라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8.8%꽤 강하게 움직이고 거래도 실리고 좋은 모습은 나와주는데 10만 원에 있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일단 저점 매수를 잘 해놓은 상황이니까 8만 2천원 굉장히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다가 10만 원 정도 갔을 때 못 간다 싶으면 더 파시고 좀 잘 간다 싶으면 나머지를 잘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물린 것도 아니고 큰 수익 났으니까 이 정도면 뭐 적당한 수익이니까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조선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속속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19,23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조선내화 13,3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상으로는 현재 잠깐 되돌림 나왔다가 살짝 5일선을 받고 눌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조선내화 일단은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어떻게 한번 SOS 전략 세워볼까요? 조선내와 전혀 차트가 이렇게 돌린 게 없어요. 뭐 엔캠도 그렇지만 많이 빠져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수준으로 올라온 정도고 이게 뭔가 살아나거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모습은 아니고 이미 조선주는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 강한 섹터들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안 생겨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땅굴 파고 막 두더지처럼 계속 내려가죠.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갖고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트에서 좋아 보이는 모습 하나도 없어서 이거 나중에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시거나 다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9,000원대에서 물렸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모양을 보면은 거래가 실리고 윗꼬리가 생겼죠. 누군가가 찍어 누르려고 누가 팔았어요 지금.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이때 한번 둘이서 한번 팔았던 흔적이 좀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 기관들은 들어와다 물렸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샀는데 근데 외국인이 샀어도 거래가 없죠. 큰 물량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골치 아픈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 안 움직이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여. 일단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점수를 많이 쳐줄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닙니다. 보유만 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만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로보티즈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39,65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로보티즈 현재 35,700원 선 이제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로봇주인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이 휴머노이드의 성장성에 집중해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정책 기대감에 다소 로봇주들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약간 주도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로봇주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전략적 사업으로 로봇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자, 로보티즈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거를 바닥에 있을 때 아까 전에 조선내와 질문 주신 분 보면 뭐가 비슷했냐면 계속 떨어지는 건 비슷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전에서 11월 달 전에서는 로보티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하러 봐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내랑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저희 가족분들한테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왜 추천했냐면 거래 실리고 뚫었잖아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어차피 로봇에 대한 이슈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거래가 들어왔길래 여기 이중바닥형일 때 추천해놨더니 그냥 가족분들한테 한 30% 먹고 팔으려고 그랬더니 100%가 넘게 올라가서 130%가 올라가더라고요. 30% 먹고 팔았더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그쪽 로봇주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 공략을 시키면서 그 못 먹은 억울한 그 100%, 130% 올라가는데 30% 먹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딴 거 들어갔고 딴 거 먹어서 30%, 30% 이렇게 쌓아서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매매를 시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차트가 죽어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살아났을 때. 자, 근데 이분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미 차트는 살아났어요. 거래도 들어왔고요. 거래도 들어왔고.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당근이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한들 시금치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한들 그걸 10억 주고 사 먹으면 큰일 나고 혼나죠. 그렇죠? 누구한테 혼나는지는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한테 혼나겠죠. 그러니까 당근이든 시금치든 10억 주고 사 먹으면 너무 비싸게 사 먹은 거죠. 뭐 1,000원이면 사 먹는 거를 10억 주고 왜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사면 무용지물이에요. 혼납니다. 그렇죠? 혼나요. 집에서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39,000원대에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몸에 좋은 거니까 종목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이 아니고 시금치도 당근도 결국은 좋은 거니까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아쉽다라는 얘기였고 좀 싸게 샀었으면 그래서 이 정도 이 이하에서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13,900원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도 한 차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라 한번 올라오면 잘 팔아주시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싸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물린 거는 그냥 갖고 있으세요. 수익 나면 팔았다가 다시 저점 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이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BNK 금융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방 금융지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1,500원에 3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지금 시각 BNK 1,43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BNK 앞으로 오는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냥 그렇게 실적이 무지갯빛은 아닌 것 같네요. 외인 고한이 이 지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공사 화재 이후에 삼정기업 등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이 이번에 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좀 강하게 내리누른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BNK 금융지주 이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힘의 방향을 보니까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다시 밀리게 되면 계속 이 조정의 흐름을 계속 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뚫으면 그러니까 11,000원 정도가 분기점인 것 같은데 거기를 뚫으면 힘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 여기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냐 이 박스권의 하락의 조정 구간에 계속 갇히면서 더 떨어질 거냐는 11,000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매수한 가격대가 11,500원이니까 상당히 그렇죠? 고점이죠.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좀 아쉽다 정도인데 차트만 볼 때는 뭐 괜찮은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만 볼 때는. 근데 매수 가격을 이렇게 7,000원 정도로 가져갔었으면 지금 40%, 50%, 60% 수익인 상태에서 가져갔었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일단 고점에 산 게 좀 안타깝다의 느낌이고 어쨌든 11,000원 돌파가 되면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고 돌파가 안 되면 다시 9,000원, 8,000원 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 11,000원 돌파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일단 줄이는 전략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점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DX 보도록 할게요. 36,0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포스코 DX 3.81%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24,5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만 매수가가 36,000원 선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 전문가님 그래도 거의 1년 넘게 좀 보유를 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포스코 DX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볼까요? 포스코 DX
36,000원. 자, 손실이 몇 프로인지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36,000 여기라 치고 한 30% 정도 마이너스신데 이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질문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18,000 돌파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비중을 확 더 실어도 돼요.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18,000 돌파 안 하면 그 어떤 종목도 다 싸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제 18,000을 돌파를 할 거냐, 15,000을 깰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15,000 깨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18,000을 돌파하지도 않아요. 나스닥이, 그렇죠? 여유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그래서 그 박스권 구간 내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 뭐하라? 단타를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타 시장이면 이슈가 되는 쪽으로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장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고, 얘도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대. 단기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수렴형 비슷하게, 그쵸? 나쁘지 않죠?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추가 매수를 했다가 대신에 그 물량만 미국 시장 18,000 돌파냐 15,000 이탈이냐를 보면서 매매 대응, 추가 매수한 것만, 그거는 짧게 아주 짧게 단타 대응이고, 그냥 물린 거 있죠. 36,000원대 물린 거는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제가 장기 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차트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좋아 보여요. 36,000원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